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금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가운데서 법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인연을 법연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법연과 함께라면은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WBS 오는 방송에서는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법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설레이는데요. 네, 바로 인사드리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흥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정현호 교무입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숙 교무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딱 이 스튜디오에 오시는데 어떤 커다란 광명이 이렇게 밝은 빛이 오는 듯한 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무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뭔가 다른 듯 같으면서도 같은 듯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졌는데요. 어떤 관계이신 것 같은지 우리 네, 제가 감히 맞춰보자면요. 네. 단아하신 생김새가 네. 두 분이 자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어떠신가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네, 맞습니다. 자매가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저 이제 같이 수학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이 두 분 교무님은 서로가 정말 혈연이기도 하고 또 정말 법연이기도 한 소중한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당에서 이렇게 인연이 되셔 오셨는지, 어떤 교당 또 몇 년도에 출가하셨는지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먼저 할까요? 누구 먼저가 좋으실까요? 언니 먼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하세요. 언니 먼저? 네, 언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88학년에 88년도에 출가를 했습니다. 네, 원기 88년이죠. 예, 네. 원기 88년도에 출가를 했고요. 부산 UN 석포교당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가 예, 대신교당의 교타원 김혜신 교무님이 출가 인연이 되셔서 출가를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20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셨군요. 네, 20년 차가 되었고요. 음,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남, 전남. 네, 교구. 예, 교구, 광주 전남 교구죠. 네, 그렇죠. 장흥교당에서 4년째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요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이제 동생 교무님. 네, 저는 원기 91년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언니랑 똑같이 부산 UN 석포교당에서 출가를 했고 거기서 간사도 했고요. 네, 간사금도 그곳에서 했고 출가를 집타원 신자연 교무님 연원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산선악대학교 근무 오래 발령을 받아왔고 여기 오기 전에는 언니 교무님과 장흥에서 3년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4년 전 장흥교당에 가실 때 같이 가셔서 네. 3년간을 같이 네. 교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 굉장히 드문 사례 같은데 자매가 나란히 같은 교당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선악대에서 우리 후학들 가르치는 계시고 또 그대로 남아서 장흥교당에서 네. 교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교화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 그러시군요. 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또 네. 가장 첫 번째 드리는데요. 어떻게 원불교를 알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도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시죠. 그럼 좋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이 길어요. 예, 그래도 괜찮다면 이제 거의 20몇 년 전의 일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가장 큰 키포인트는 미리 약속된 것을 실행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온 것 같아요.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제가 어렸을 적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건강도 안 좋고 인지적으로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활에 많이 힘들으셨던 어머니가 이제 같은 지역에 사는 분을 따라서 교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된 거죠. 원불교 교도가 되면서 이렇게 어머니 개인의 문제 그리고 딸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을 신앙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대산 지금은 이제 열반하신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 김대거 종법사님이 계실 때 많이 이제 그때에는 이곳저곳 법설을 많이 하러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업고 어머니가 업으신 건가요? 네, 어머니. 대산 종부사님께서 업으신 건가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어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업고 네. 이제 그 대산 종법사님이 이제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그 가까이에서 대산 종법사님을 뵙기 위해서 저를 업고 뛰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업고 뛰셔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뻗었는데 어린 시절 저는 뭣도 모르는 잘 어린 시절이지만 저도 그 제 스스로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손을 뻗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누구 손을 잡으셨을까요? 당연. 아이 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제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건 한참 뒤에 기억이 난 것 같은데 건강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좀 힘든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에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교당에서 그 숲속의 학교라고 있습니다. 변해 청소년 훈련원에서 했던 숲속의 학교 그 총무를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기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활을 그런 경험 속에 살다가 대산 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발인식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참석을 대상도 아닌데 누가 같이 가자고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진해서 거길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발인식을 이제 거룩하게 마음속으로 이제 같이 모시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어떤 그 저도 모르는 큰 에너지가 제 단전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단전이 핵으로 탁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대산 종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했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네, 그런 다짐이 섰어요. 그때 다짐이 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신교당에서 숲속의학교를 하다가 그 유료 간사로 되면서 근무를 하던 중에 제 책상 앞에 탄생 100주년 때 일원상 그 햇물이. 예, 네, 유명한 사진이죠. 예, 네. 유명한 그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햇물이 사진을 보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다. 예. 지금이 바로 예.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구나. 이때가 그때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교타원님께서 저희가 같이 식사하는 식당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요. 라고 이제 출가의 길을 오게 정말 되셨군요. 그 약속이라는 게 정말 스승님과 그 잡은 손, 스승님께서 어떤 걸 염원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큰 사람 되기를 염원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또 들어지고 그 어린 마음에 엄마가 손을 뻗어서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뻗을 수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정말 건져주 살려주 하는 그 중생의 간절한 그 마음도 거기에 녹아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힘든 순간을 지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정말 단전에 그 에너지가 들어오고 스승님께 다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야말로 정말 누군가와의 보이지 않는 약속, 진리와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살기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렵고 어렵죠.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타원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전에 많은 공부를 했었어요. 오쇼 라즈니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 교리에 대해서도 늘 공사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면서 다져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일만 시키신 게 아니라 다져주시면서 그 진리의 원리, 이치를 늘 회화하고 공부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신문을 읽고 계시는 교타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악수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절을 드려야죠. 왜 악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간다고 하니 기쁘고 고맙다. 그러면서 함께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제가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 법연으로 두 번의 강력한 손길이 있으셨네요. 대산 종법사님과의 그 법연의 손길이 있었었고 또 본인이 출가의 마음을 정하고 나서 스승님께 인사했었을 때 스승님께서 이젠 우리가 함께하는 도반이다, 법연이다 하면서 손을 내어주신 그 법연의 인연으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교무님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나오시면 원래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차례를 기다리시면서 어떠세요? 저도 지금 막 가슴이 너무나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청기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대산종사님 열반 이제 원기 83년이죠. 열반하시고 그때 이제 발인식 왔을 때 그런 거 알고 그때 제가 1학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네. 원광대 1학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 왔다 간 거 알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출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는 알고 있었어요. 대산종사님 열반과 출가가 연결돼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정말 네. 쫙 꿰지듯이.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들었고, 아무튼 그런 언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고, 저는
저는 제가 입교를 보니까 대여섯 살 때 입교를 했더라고요. 아주 어릴 적에. 네, 그러니까 거의 모태 신앙이죠. 아, 네, 어머님 어머니, 영향으로. 그렇죠. 네, 어머니 영향. 그래서 그렇게 입교를 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원강 유치원부터 엘리트 코스에 가셨어요. 그 유명한 이게 원강 유치원이다 그러면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거든요. 네, 원강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네. 쭉쭉쭉 교당을 유년회, 학생회까지 가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본 많은 분들이 교무가 되라고 많이 권하셨죠. 예, 이렇게 점 출신의 길을 권하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조금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생각이 좀 많아지죠? 네,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교무님 삶이 그렇게 뭐 좋기만 하진 않아요. 좀 굉장히 힘들고, 네, 그렇죠. 힘들고 네. 저 길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딱 끊고 그래서 저는 신성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하. 신성회 훈련을 네, 그렇게 하고서 고3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면서 그래서 진로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고3이 됐는데 고3 때 딱 이제 수능 치고 이제 진로를 바로 앞두고 이러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고민에 쌓였을 때 그때 또 저희 석북교당이 또 신장현 교무님께서 청년교화를 굉장히 잘하셨고 그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청년교화가 잘 되고 매해 여름마다 법인 기도를 드리러 갔었어요. 청년들만. 네, 버스 영산성지. 영산성지로 구인봉. 부산에서. 네. 구인봉 기도를 이렇게 해마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음. 근데 제가 그 고민하는 그 찰나에 또 그 기도하는 시기인 거예요. 네. 7, 8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원이었고 고3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해당되지 않았는데 뭐 가볼래라는 그때 언니 오빠가 다 청년회 회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볼래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제가 올라갔던 봉우리가 중앙봉. 네, 정산 종사님. 중앙이군요. 그 많은 봉우리 가운데. 네, 정산 종사님이 오셨던 중앙봉 제 기도봉이었는데 가서 제 진로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의문과 네, 그래서 던졌죠. 네, 던졌는데 답을 주셨죠. 답을 주셨나요? 중앙봉이기 때문에 혹시 정산 정사님께서 답을 주셨는지 네. 누가 답을 주셨나요? 이제 그냥 허공의 소리였던 것 허공의 같아요. 소리였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만 들을 수 있는 뭐라고 답을 주셨나요? 이 길로 가거라. 이 길로. 라는 그런 답을 주셔서 저는 분명코 전무 출신을 할지 다른 길로 갈지 의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로에 대해서만 여쭙는데 출가의 길로 그 길로 이제 인도가 되어서 고3 때 이제 원서 쓰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우매하게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는 이과 문과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전과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시험을 보려면 문과니까 원불교학과는 문과니까 네네. 전과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문과를 이렇게 전과를 했는데 야단 맞고 막 이러면서 원광대를 가냐고 이러시면서 선생님이 보면은 저 한의대를 가냐고 이렇게 막 물으시면 이과니까 그랬는데 원불교학과니까 막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렇게 하면서 전과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전혀 필요가 점수는 그래요. 그런 정보가 그때는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네.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원불교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네, 간사를 어디서 할까 했을 때 추천 교무님 그러면은 이제 출신 교당에서 하여라 해서 석포교당에서 2년간 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근기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근기, 뭐 중근기, 하근기 우리 어떤 근기세요? 저는 중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근기, 네네. 이제 교전에 보면은 중근기인 사람이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요. 네. 중근기. 지금 뭐 대부분이 교무님들 어떤 앞에서. 근기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법연이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큰 힘들이 이끌어주신 귀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 대산 종목사님의 손길 또 중앙봉에서 기도할 때 이 길로 가거라. 그건 저는 정산 종사님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2대, 3대 종목사님이 그 큰 기운으로 이렇게 출가까지 하셨는데 두 분 공통으로 인연되신 스승님이 교타원님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 중에 나오시던데 네. 교타원님과 인연은 물론 이제 같은 삶을 사시니까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교타원님과 인연으로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숲속의학교 네. 총무를 하면서 대신교당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은경 교무님이 부교무님이셨기 때문에 한은경 교무님과 주로 제가 그 숲속의 학교 일을 했었죠. 네. 그래서 교타원님은 굉장히 큰 어른이었고 잘 뵐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네, 네. 예, 저희들을 굉장히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예, 챙겨주시고 네. 이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예, 다독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그 연모하는 마음이 네. 연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유료 간사를 하면서 네. 이제 그때는 한은경 교무님이 이 공부를 하시느라 인도로 떠나시고 제가 직접 이제 교타원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타원님과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더 이렇게 연이 깊어지고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많이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제가 대들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연이 깊어지고 또 그 감히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네.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따라가고 싶은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모시게 된 어른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늘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 네. 하면서 더 네. 정신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네. 스승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숙 교무님 같은 경우는 들으니까 네. 이때 에피소드가 생각이 아 나요. 생각 어떤 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세요? 언니가 이제 대신교당 이제 유료 간사로 있었고 네. 이랬는데 몸이 굉장히 고됐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너무너무 고돼서 저는 사가에 있었어요. 그때 네. 사가에 있었을 때 언니가 늘 오면은 초죽음이 되어서 왔어요. 집에로 돌아. 근무를 너무 하고. 많은 업무와 과중한 그래서 도대체 교당이라는 것에 뭘 얼마나 시키길래 집에만 오면 힘들고 울고 근데 이게 끊지 않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그분이 누굴까라고 궁금했는데 네. 그거를 알고 보니 교타원 김혜신 그 교무님과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현숙 교무님 네. 관례식 때 네. 인연이 어떤 인연이시죠? 그렇게 해서 교타원 교무님은 언니의 추천 교무님. 네, 그렇게 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 이제 교타원님이 그때도 부산 대신교당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산에 사가도 있고 인사를 가게 되면 이제 언니가 그쪽 인연이니까 가서 한 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번 인사드렸을 때 근데 처음 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친근했어요. 느낌. 그러면서 뒤에 들은 얘기인데 교타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이 화해 제후상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산님과 정산 정사님 만나셨을 때 굉장히 그 뜻깊은 서로 인연을 알아보는 그 느낌이 그렇죠. 있었다 처음 만남이지만 하셨잖아요.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네,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교타원님도 그러셨다고 하고 네, 저도 교타원님 뵙고 그냥 처음 만난 분은 아니고 네. 굉장히 특별한 그 인연으로 느껴졌던 왠지 모르게 친밀감과 그렇죠. 친밀감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언니의 추천 교무님 하고 지났는데 이제
저희들이 학부 과정을 받고 대학원에 가서 네. 이제 교무가 되려면 그때 관례식이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네. 입학하자마자 네.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관례식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신분에서. 교복과 그냥 두발을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런 두발과 정복을 갖춰 입게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례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정현오, 정현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시옷이니까 앞에 앉아 있고 언니가 뒤에 앉아 있고 이게 쭉 이름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머리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셨고 언니의 머리를 올려주신 분은 교타원님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표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수치 좀 적고요. 제 수치 좀 많았어요. 그러시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또 좀 뻗은 머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 머리를 올리는데 저를 올려주신 분이 이제 을타원 양도순 교무님이셨는데 보중인 교무님이셨거든요. 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끙끙대셨어요. 그러셨군요. 교타원님은 앞에서 이제 현호 교무님 머리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수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다 끝나고 지켜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잘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을타원님께 제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제 교타원님이 그래서 제 머리를 잡고 부여잡고 정말 칭칭 감아서 머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타원 김혜신 교무님께서 언니도 저도 두 사람의 머리를 관례식에 다 올려주시게 되셨어요. 정말 아니 교타원 김혜신 교무님 네. 정말 두 분의 머리를 관례식에서 그것도 앞뒤로 이렇게 앉으셔서 보통 지금은 잘 올라가시지요? 지금은 뭐 글쎄 몇 초 사이에. 몇 초 사이에. 네. 정말 많은 또 후학들에게 또 후진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고 가신 우리 선지님이신데요. 저도 직접적인 그런 인연이나 법연은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은 열반하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지 잠깐 우리 교타원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누가 좀 해주실래요? 제가 또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그냥 관례식 인연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네네. 그랬는데 제가 출가를 원기 91년에 출가식을 하고 교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가 전에 좀 마음에 첫 발령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또 첫 발령에 대한 또 특별 기도를 제가 올렸습니다. 네. 이제 생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특별 기도를 올리고 발령을 받았는데 경남교구 마산교당으로 발령이 되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네. 마산교당 교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보고 나서 이제 마산교당 교무님께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현숙입니다. 아는 교무님이셨어요, 그분이. 아하. 왜냐하면 또 부모님께서 베네 청소년 훈련원의 향타원님 인연으로 잠시 봉사를 가게 되셨는데 그때 또 지금 종타원 김교성 교무님이 거기 계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분이셨는데 그래서 교성 교무님께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령이 가게 됐네요 하고 하니까는 교타원님께도 전화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왠지 모르고 왜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그랬더니 모시고 살아니까 전화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왜 모시고 살아야 될까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교구 체계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초임이니까. 한 교구의 한 교당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교타원 김혜신 원정사님께서 그때 경남교구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상태였고 마산교당 교감교무님이셨어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김교성 교무님, 주인 교무님, 제가 부교무, 보좌 교무님도 따로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발령을 또 교타원님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정말 특별한 법연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네, 그때 당시 이제 경남교구는 새롭게 교구청 교당 또 마산교당 합해가지고 구층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채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수십억에 되는 부채였는데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저희 교구 교당 모든 식구들, 교무진들 그리고 교도님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굉장히 열심히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또 교타원님께서 그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고 또 그렇게 살면서 저는 좀 복이 있는 부교무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부교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교타원님하고 교감 교무님과 한 방을 쓰는 부교무가 됐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복이 네. 네, 그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3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지 3년간은 아니지만 일부 함께 모시고 살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온통 사랑이셨고 너무 감동받은 부분이 많은데 교타원님께 제가 이제 부교무 훈련 갈 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랑 제가 부교무 훈련 다녀와서 밥을 해주신 분이 교타원님, 교감님이 밥을 해주셨고 네. 제가 어디 다녀오면은 제 청소 구역을 당신이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사무실이랑 이렇게 공간을 같이 쓰게 되니까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당신도 직무를 하시면서 이게 교단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면서 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밤 12시가 넘도록 토론이 되는 네, 이렇게 첫 발령받은 부교무에게 그래서 저는 좀 그때 당시 부교무 훈련을 가면은 사실 부교무 훈련 가면은 교무 생활에 대한 성토대가 열릴 정도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부교무 훈련 갔을 때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해서 부교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3년 부교무 생활 보내고 다음 발령이 영산선악대학교 총장님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셨는데 더 모시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영산선악대학교 함께 모시고 총장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랬는데 이제 죄송하게도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영산선악대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산교당에서랑 근무했던 피로감이랄까요. 그리고 좀 많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2년차 때 이제 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쉬게 되었고 휴무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타원님 편찮으신 상태였고 함께 더 모셔야 됐었는데 제가 먼저 휴무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교타원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병고에 계속 있으시다가 그 3년까지는 영산선악대 근무하시고 하시고 해에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서 요양 치료하시다가 7월에 열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출가 전에는 우리 언니 교무님, 현우 교무님께서 교타원님과 인연을 굉장히 돈독하게 미운정, 고운정 와서는 막 쓰러질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러나 이렇게 관례식 이후로 더 어떻게 보면 현숙 교무님과 그 인연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출가 이후에는 따로 교타원님과 인연은 특별한 인연을 같이 모시고 근무하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겠네요. 아무래도 동생 교무님이 딱 이미 역할을 너무나 옆에서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임지에서 또 그만한 활동을 또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 찾아갔어요.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 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하고 당신 자리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후진들을 그냥 부처님 모시듯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몸으로 보여주신 스승님께서 몸으로 보여준 그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우리도 따라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출가까지 하게 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거룩한 이야기들이 지금 정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두 분이 그렇게 출가 삶을 살아가서 지금은 이렇게 정말 단아한 정복의 말씀 이렇게 나누시지만 그야말로 출가 이전에는 서로 고구마 하나 놓고 네가 먹네 내가 먹네 그랬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사이가 지금처럼 좋으셨는지 아니면 성장 이따가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성장 과정에서 두 분의 관계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4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숙 교무가 이렇게 그 인지가 될 정도에는 저는 친구들하고 노느라 바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언니를 따라다니려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떼놓고 다니고 싶어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학생 시절에 저는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떠나가 있었고, 또 그때 제가 또 다시 직장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현숙 교무가 출가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가족이었던 것 언니 같아요. 잘 지내? 잘 지내지? 이 정도지. 네. 실질적으로 막 같이 하기에는 네. 그래도 엇갈리고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동생이 있다, 이런 언니가 있다, 이 정도로 예,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에 오빠가 저한테는 오빠, 언니한테는 동생인 그 다른 성을 가진 남성 남자 네. 오빠가 있고 남동생 있는 거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오빠야라고 부르거든요. 저 오빠라는 말 두자가 너무 어색해요. 저 오빠야라고. 네. 오빠야하고 같이 지냈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욕도 별로 없고 무력도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다 저희한테 양보를 했고 항상 저희 둘이 싸웠어요. 오빠야하고 저는 늘 이렇게 대립각으로 그렇게 했고 잘 안 놀아줬어요. 네, 약간 그래서 좀 멀리 있고 항상 중재의 역할. 네. 저희들 놀고 싸우는데 저는 1도 관심 없어요. 같이 싸우기엔 좀 레벨 차이가 있다고 좀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리하는 걸로. 네. 두 분에서 학위 과정을 같이 밟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방도 같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때 만났습니다. 드디어. 계속 이제 근무지도 다르고 그렇게 살다가 네. 공교롭게도 먼저 수학 휴무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또 공부에 뜻이 있어서 수학 휴무를 하게 되어서 수학 휴무를 하게 되면 거처가 이렇게 조금 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총부에서 이렇게 휴양을 하시는 교무님들을 위해서 휴양관을 하나 해주셨어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그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 대신에 둘이 한 방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왜 방도 많은데 둘이 써야 돼?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둘이 한 방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만났는데 행복만 가득했죠? 네. 네. 그러면 좋겠는데 네. 둘이 한 방을 만나서 이제 매일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24시간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몰랐던 그 숨어 있었던 성격도 드러나고 생활 태도, 생활상도 드러나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현숙 교무가 아닌 거예요. 어릴 적에는 정말 언니가 말하면 너무 잘 들어주고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주고 제가 늘 아프니까 뭐 좀 사와 하면 사줬던 그런 동생이 아니라 네. 싫은데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그 굉장히 이렇게 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현숙 교수님, 그 교타원님과 한 방에서 사는 게 힘드셨어요? 언니랑 한 방에 사는 게 힘드셨어요? 당연히 언니죠. 언니. 아니 동생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힘드셨어요? 좀 사다 주시고 좀 하시지. 사실 기대한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저희가 동창이 됐거든요. 이제 네. 편입학을 하고 제가 간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동창이 돼서 대학원 가면 만나겠구나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진학을 미주 산학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돼서 못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 만났더라면 좀 일찍 깨졌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 각자 근무하고 교무가 돼서 이제 만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커올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언니는 병약한 언니였고, 네. 그랬고 저는 그 말 그대로 순하고 착한 동생이기만 했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또 살아온 이제 또 이렇게 또 궤도가 다르다 보니까는 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것도 파악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 살았고 해서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제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고. 네, 다 아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좀 힘들겠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몰랐는데 고집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고집이 굉장히. 본인만 모르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알게 된 게 좀 한참 언니랑 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고집이 네. 센지. 네. 그래가지고 출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런 네네. 거예요. 이제 저는 식사를 하면 즉흥적이에요. 식사 메뉴가 즉흥적이에요. 뭐 오늘 뭐 먹을까? 비도 오는데 칼국수 먹을까?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네. 현숙 교모님은 딱 정해져 있는 메뉴. 주간 메뉴가 네, 정해져 있군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기로 한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식사 당번을 정해서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면 예를 들면 현숙 교모가 점심을 한다. 네. 그러면 점심은 이거 먹을 거야라고 하는데 오늘 비가 오는데 우리 칼국수 좀 해 먹을까? 그러면 아니 김치찌개 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좀 해주지.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할게. 예. 그렇게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네. 바로 되죠.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아. 즉흥적이고 맞아요.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부부도 그렇잖아요. 네. 정말 같이 살다 보면 다른 게 완전히 정말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러면 그렇게 박사까지 수료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헤어지셨나요? 아니면 장흥교당으로 같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참 뒤인가요? 아니면 조금 뒤에. 조금 뒤에? 네. 조금 뒤에. 아. 제가 2015년에 이제 논문 마무리를 하고 네. 학위를 제가 2016학년도에 받고 네. 2017학년도에 학위를 받고 이렇게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2015년 끝날 즈음에 제가 이제 미주선학 때 인연이 있다 보니까 미주에서 이제 좀 근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렌지 카운티 교당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그냥 무비자로 갈 수 있는 3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주교당에 1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 하면서 좀 또 제가 이렇게 좀 심신간 또 많이 또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였고 언니는 학위를 마치고 이제 발령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언니가 그러면은 교당을 이렇게 같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네. 같이 갈 수 있는 교당으로 가보지 않겠냐 하는 작업을 언니가 많이 해가지고 언니가 그 과정은 더 잘. 그렇게 해서 같이 장흥교당으로. 네. 네. 아마 지금 장흥교당 교도님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혹시 네. 장흥교당에 대해서 뭐 소개하실 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으실까요? 장흥교당의 자랑. 장흥교당의 네, 자랑. 네. 예. 장흥교당은 교도님들이 따뜻하세요. 예. 교도님들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지역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느 지역을 가면 텃세라는 것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장흥입니다. 예. 장흥을 많이 모르세요. 장흥 교당에 산다 그러면 네. 장성이나 장자 들어가는 네. 그런 곳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장흥을 잘 모르고 갔는데 교도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공부를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교화단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교화단으로 진행을 해요. 교당 청소부터 그리고 공양부터 이제 많은 교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화단들 내에서 이 끈끈한 정, 법과 정이 아울러져 있어서 네. 예,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볼만합니다. 정말. 어, 대표적인 어떤 기억에 남으시는 행사가 네. 있으세요? 예를 들면 대각 개교절.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살아나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단별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예, 이게 이제 복장도 갖춰 입고 오세요. 복장까지 다 예. 갖춰서.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세요. 어.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지, 네. 어떤 율동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네. 그 어떻게 꾸밀 것인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연을 단별로 하세요. 단별 네. 공연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양을 하시는데 그 예전 지금은 1층에 식당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근데 2층 그 좁은 데에서 상 펴고 그냥 시골집에서 네. 무릎이 다 닿을 정도에서 그럴 때 이제 외부 손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 들어와서 밥 드시고 가시고 네. 이건 정말 시골에서만 있는 풍경이죠. 조금만 더 네. 나아가자면 네. 예, 목포지구 광주 경남교구 목포지구인데요. 네. 목포지구 중에서 가장 연령이 낮습니다. 장흥교당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밝은 또 음. 활기찬 기운들이 있고 지구에서 하는 체육 대회가 있어요. 네네. 근데 다른 교당보다 이렇게 안무랄지 이런 걸 짜가지고 복장 이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조직적이군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서 교무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그 장기자랑에는 네, 그런 복장을 갖춰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러한 활동들이나 좀 앞서서 나가서 많이 하시려고. 아니 이렇게 교도님들이 이렇게 활동적이시면 교도님들과 같이 뭐 운동도 하시거나 뭐 그런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우리 현숙교우님 같이 대학원 다닐 때 탁구도 상당히 대학원. 학부 때인가요? 네. 탁구도 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당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당을 갔더니 네. 교도님이 희사해 주신 탁구대가 네. 있더라고요. 교당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탁구를 좀 쳐봤어요. 네, 못 치는데 쳐봤는데 언니는 정말 거의 못 쳤어요. 탁구를 못 치는 상태였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어차피 제가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장을 왔고 뭔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체육 활동이 있어야 네.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탁구장이 사실 없었어요. 장흥교당이 그 유치원 교화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던 교당입니다. 올해가 42년째죠. 네, 42년 됐는데 굉장히 그래서 장흥군 내에서도 굉장히 그 시설로서 인기가 좋은 그런 시설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침체되다 보니까 1층이 다 유치원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층 법당 공간, 다 생활관 공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가니까 그래서 1층 공간을 모두 정리를 했더니 탁구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탁구대를 놓고 이제 장비들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쳤는데. 이제 못 치잖아요, 언니가.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앞에 계신 김홍기 교우님이 제 사부이시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제가 잘 치지 못하지만 기본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본기가 자세, 충분하시죠. 자세거든요. 탁구는 자세입니다. 네. 네. 제 자세가 좋고 해서 기본만 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이 되는 저와 기본이 되지 않는 언니가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에서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비등비등하게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오셨군요. 네, 올라갔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 과정 속에 서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언니는 병약했었고 네. 저는 병약하고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는데도 조금 덜 움직이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이 저기 떨어지면은 네가 줍네 내가 줍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잘 줘라 좀 칠 수 있도록 잘 줘라. 난 잘 준다고 주는데 왜 못 받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삐져가지고 오늘 그만해. 그때 심각했어요. 네. 그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군요. 탁구채를 놓고 가고 하지만 또 즐거울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랠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탁구도 그렇지만 네네. 이게 성격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네. 저희 교당에 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나눠서 1층, 2층 나눠서 여기 밖에 있는 거랑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나눠서 하자. 그러면 현숙 교무는 뭘 그걸 가지고 나누냐? 굳이 나눠서 아. 하냐. 그냥 아무나 한 명이 하면 된다. 그냥 이런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소한 걸 가지고 괜히 대립각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 탁구 이야기 나서 그런데 우리 예. 지은교님 네. 탁구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탁구공 이렇게 치다가 이쪽에 떨어질 수 있고 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줍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누가 줍는지 아시나요? 그래요? 줍는 네. 기준이요? 줍는 기준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네트가 중간에 있으면은 네트 중간에 있으면 저쪽 앞에 있는 공이 네트를 닿으면은- 기준으로 네. 해서 가까운 사람이 줍는다. 네. 네트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저쪽 사람이 줍고 이쪽에 있으면 네. 내가 줍고 네.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떨어졌는데 바람이 살 불어 이쪽으로 왔어. 주로 가다가 공 이쪽으로 왔으니까 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탁구공은 함께 줍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같이 걸어갔다가 와주는. 네, 탁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너로 봅니다. 다른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주우러 갈 때 내 공 내가 아니니까 이거 함께 다음에 혹시 같이 사실 기회가 있으면 탁구공은 함께 주는 걸로 하고요. 아마 같이 사시기 때문에 뭐 부모님도 같이 배우셔서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잠시 2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정말 혈연에 법연까지 더하신 인연이십니다. 나에게 언니 교무님은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에게 정현호 교무님은 둘일 수 없는 존재다. 둘일 수 없는 존재다. 삶의 근간? 삶의 이라는 근간이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엘리트 코스를 저게 바로 원광 유치원. 그래서 제가 영정을 모시고 가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계속 그때 영정을 모시고 가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소중한 따님과 지금 따님 교무님과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 중간에 어머님과 이렇게 길타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떻습니까? 어릴 때도 제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예. 네. 혈연을 넘어 법연으로 다시 만난 현호 교무님께 언제나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하시는 분, 그의 언제나 못 미치는 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언니 동생인걸. 현숙 교무에게 깊은 고민이 앞서거나 교단, 도반들의 상황을 누구와도 상의하기 어려울 때 마음껏 속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있으니 혈연보다 법연이 아니겠는가. 카메라를 보시고 교타님께 드린다면 영상편지. 영상편지. 다음 생에 오시거든 저희의 또 소중한 인연으로 오셔서 함께 범락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사님, 길타원님 계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 생에도 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여쭸더니 숨 한숨도 안 쉬고 그러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같이 전해지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서로가 어찌 이렇게 더 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 혈연이 저렇게 법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